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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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아주 흥얼흥얼 기분이 좋으신데요. 랄랄랄라 파트라슈? 저것까지 들어보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역시 오늘도 노동잡설 윤효원 훈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훈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네, 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또 궁금했어요. 네. 이 플란다스 가을, 겨울 빨리 좀 알고 싶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좀 귀 기울여서 들을 부분이 계절적으로 봤을 때 가을? 겨울. 가을, 겨울이죠. 가을과 겨울. 네. 선생님,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지만 네. 또 낙엽이 떨어지면서 겨울이 오는 네. 춥고 배고픈 계절이죠. 뭔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계절인 것 같기도 해요. 추남의 계절이기도 하고. 네. 지난주에 이어서 네. 조 소장님의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만화, 플란다스에게로 보는 자본주의와 노동자. 두 번째 시간.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을 그쯤에 이제 할아버지, 네로의 할아버지가 이제 좀 편찮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네로가 파트라슈와 함께 이제 둘만 이제 다니면서 그 배달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도 많아지는 네. 그런 상황들이 있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성당에서 그림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빨리 낫게 해달라 이렇게 네로가 기도를 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늘 흰천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1년에 한 번만 볼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제 기억으로는요. 예. 그 만화 영화에서 흰천으로 이제 그 루벤스 그림이 이제 가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은하 한 입을 주면 그 흰천 뒤에 들어가서 그 루벤스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그 만화 영화 볼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될 그림을 네. 왜 그 성당에서 독점을 하고 돈을 내야지만 꼭 그 그림을 볼 수 있었는지 상당히 그때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돈을 낸 사람만 그것도 네. 볼 수 있었느냐. 이거는 그 당시에 또 종교적 타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루벤스라는 화가는 우리나라로 역사로 치면은 그 임진왜란 때 네. 사람입니다. 예. 16세기 말 17세기 초. 예. 그 당시 우리가 유럽사를 살펴보면은 그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네. 종교 개혁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하던 때죠. 아. 루벤스라는 화가 자체는 반종교 개혁 진영에 속했던 것 같고요. 반 종교 개혁 진영에 있었다. 예, 그래서 그 종교화를 그릴 때 개혁적인 입장을 지지하기보다는 좀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를 수호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다. 그러니까 그 카톨릭 그 네. 기득권을 네. 유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동전 내고 흰천 넘겨서 그림을 봤다는 네. 네. 장면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루벤스와 연결시켜서 그 부분을 짚어보면은 성물함에 헌금이 떨어지는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 들리는과 동시에 네. 뭐 천국을 간다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거 많았었죠. 예, 네. 예, 그 면죄부라고. 네. 네. 그래서 그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인 마르틴 루터 킹이 네. 이 루벤스가 살았던 이 당시에 그 종교 개혁의 기치를 내세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개신교, 기독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시대 상황하고 이 플란다스 계의 소재가 되는 루벤스의 그림이 맞물려 있고, 또 네덜란드가 그런 종교 개혁의 또 이 핵심적인 갈등 무대였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당연하게 플란드르도 네덜란드와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신교, 구교, 기독교의 신교, 구교 사이에 갈등이 심했고, 좀 더 뭐 짚어보면은 그런 종교 전쟁이 거의 200년 동안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시대였던 때가
루벤스가 살았던 때입니다. 저 흰천으로 가려진 그 루벤스의 그림을 두고 이런 해석까지도 가능했습니다. 네. 만약에 그 종교 개혁이 좀 빨리 됐으면 네. 네로가 마음껏 봤을까요? 네, 마음껏 보고 그랬을 텐데 아쉽네요 진짜.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절이 계속해서 가을로 깊어져 갑니다. 근데 가을이 깊어간 만큼 할아버지가 이제 떠나시게 되는 그 시기도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슬펐어요. 예. 자, 할아버지가 우유 배달 노동자니까 돌아가시면 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그 일이죠. 우유를 배달하는 일. 예. 그걸 그 국제 노동 기준에서는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런 아이들의 노동을 아동 노동. 아동 노동. 아동 노동. 예. 아동 노동 착취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소장님? 연소자 예, 그렇죠. 노동. 연소자 노동. 아동 노동, 연소자 노동. 예. 차일드 레이버라고 네, 영어로 네, 네. 하는데요. 네. 우리 네로가 아동 그러네. 노동, 연소자 노동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네요.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네로 곁에는 이제 파트라슈만 음. 남고 아로아도 이때쯤 런던의 학교로 방학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요? 돌아가야 되는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로 옆에는 이제 파트라슈 말고는 아무도 없네요. 그런 상황으로. 정말 외롭고 쓸쓸한 상황이 이제 가을의 전개가 되는 거군요. 그런 상실감을 그림을 그리면서 보내고 극복하려고 하는 나날이 가을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어지게 됩니다. 네. 네로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출품을 하게 되잖아요. 예, 12월 1일이 왔죠. 네. 겨울이 와서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이제 들어온 거네요. 네. 12월 1일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출품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 중요한 이 그림 대회를 앞두고 예, 예.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겠는데요. 예. 그래서 네로는 미술 대회 출품을 포기하려고 하죠. 아, 포기하려고. 예. 그런데 아로아가 런던에 가기 전에 나타나서 네. 네로를 격려하고 네로는 근데 뭘 그려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렇죠. 아로아의 조언에 따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두 존재를 그리게 됩니다. 그 그림 역시나 아직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렇죠. 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네. 소장님. 바로 이 사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할아버지하고 네. 파트라슈가 이렇게 있는 정말 그 살아있는 네. 정말 이 생동감 있는 그림인데요. 예, 아무런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10살, 11살짜리 소년이 네. 이 목탄으로 그린 그림인 것이죠.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유튜브나 네. 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네로의 작품을 보시면은 감동을 2배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을 이제 소환하셔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접했던 것과 또 지금 바라보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훈자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을 보니까 또 다른 감흥을 느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진짜. 네. 예. 네로가 그린 그림에 이제 파트라슈와 할아버지, 다스 할아버지가 이제 등장을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훈장님. 이름은 네로 닿습니다. 네로다스. 자, 접수 번호다. 197번. 197번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응모를 했다는 것이죠. 아, 굉장히 많은 치열한 경쟁, 200대 1. 과연 200대 네로는 1. 200대 1의 경쟁률을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어린 시절의 마음으로 봤으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로가 꼭 맞아요. 수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상금도 받고 네, 네, 네. 아로하고도 또 이렇게 행복하게.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림 대회 결과 발표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네.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 극적이기도 하면서. 그죠? 네. 근데 출품을 하고 돌아온 그날 저녁 집주인인 한스 아저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로한테 얘기하죠. 집세가 밀렸는데 방 빼. 무서운 말, 방빼. 제일 아니, 무섭잖아요. 그 추운 날, 애 부모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진짜. 애 하나 어린애가 있는데 방을 빼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진짜?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이랬는데 과거에. 그렇죠. 100년, 200년 전에 막 자본주의가 발전하던 민주주의도 아직 제대로 무르익지 않았던 이 시골 마을에서 네. 방 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이 혼자 있으니
그렇죠. 예,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어요. 그렇죠. 두려움에 이거 질렸겠어요. 아동학대죠, 아동학대. 예, 빼기로 하죠, 내로는. 음. 대신에 진짜. 미술대회 결과가 발표가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날 그 결과를 듣고 그렇죠. 빼겠습니다. 어떤 그 당시 이제 결과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조치를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예. 내로 그렇죠. 입장에서도. 그 200프랑이 이제 그렇죠. 예, 상금으로 있으니까. 예. 크리스마스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 후에 나갈게요. 아, 그래. 예, 사회상에 대한 이해가 이 플란다스의 개라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플란다스의 개는 어린이 동화로 쓰여진 게 아니라 사실 성인 소설로 쓰여진 사회적인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인 소설. 성인 소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가 동화 그렇죠. 아이들이 읽는 동화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성인 소설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이 저자인 마리아 루이즈 라메 그리고 행복한 왕자를 쓴 오스카 와일드는 19세기를 살았던 영국인과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네. 네. 물론 당시에 아일랜드는 영국 식민지여서 이른바 대영 제국의 신민들이었죠. 19세기는 잘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이 무르익었고 네. 또 산업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 선두주자였던 영국은 해질 날 없는 대영 제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양의 부국이자 군사 대국이자 제국주의 국가로 승승장구하던 때였고요. 네. 그래서 사회는 굉장히 나라는 굉장히 부강하고 부유해졌지만 안타깝게도 그 과실은 사회에 골고루 나눠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몰락해갔고 네. 도시로 들어와서 실업자가 되고 또 도시에서 날로 늘어가는 노동자들은 도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저임금 노동자가 되고 혹은 도저히 이 대영 제국 런던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던 일반 서민들은 살 길을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네. 미국이나 남미로 이민을 떠나야 했죠. 그러니까 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헬조선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헬영국이었어요. 헬영국. 네, 야, 네, 네. 그러니까 나라는 강해지는데 국민 개개인은 오히려 가난해지는. 예, 예. 우리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면 국민들이 잘 살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증명되지 않은 이데올로기거든요. 국가가 부유해지는 거랑 네. 국민이 부유해지는 거랑은 네. 다른 얘기입니다. 역사를 보면 네. 이해가 좀 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거 김영동 변호사님께서 네.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 뭐 그렇죠. 회사의 예. 이익이냐 노동자의 이익이냐 이거 말씀해 네. 주셨던 그것도 또 연결이 되네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노동자 서민의 시각에서 보자면 네. 가난과 질병이 온 사회에 만연했고 서민들 개개인은 절망과 걱정이 가득하던 때였습니다. 춥고 네. 배고프고 아프고 그럼 죽어나가고 이런 게 일상적인 참담한 현실이었죠. 그리고 그런 현실을 우리 플란다스계의 작가인 마리아 루이즈 라메 그리고 행복한 왕자의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폭로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소설들은 그런 사회적인 비참함을 폭로하려는 네. 의도를 갖고 쓰여진 정치 소설 혹은 사회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그러면은 그 소위 이제 가진 자. 네. 또 이제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설이 굉장히 불만스러웠겠네요. 그렇죠. 요즘도 저희가 조금만 뭐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부의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회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서도 영국의 지배층들은 이런 류의 예술 활동, 창작 활동 혹은 이런 류의 연구 활동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려 한다라는 공격을 해대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칼 막스. 칼 막스.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칼 막스도 이때는 살아 있었네요. 아, 그래요? 예, 예. 이 플란다스의 개가 발표된 때는. 예. 자, 그럼 이제 서서히 이제 저희가 다시 플란다스에게로 돌아가 보면 일단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배경 지식을 얻었고요. 그렇죠. 이제 그 끝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원장님. 네. 예. 좀 결말을 알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머릿속에 있지만 다시 재확인하고 싶진 않지만 1등을 했을까요, 네로는? 아. 마지막 희망. 제 기억으로는 만화 영화 봤을 때 네.
아, 1등 못했어요. 네. 예. 해피엔딩은 그래서, 아니었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은 사실 기억에 그렇게 많이 안 남았을 텐데 네. 그때 마지막 장면을 보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12월 24일 날 발표가 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 네. 2부에 1등은 네로가 아닌 안투아프시의 유지의 아들한테 돌아갑니다. 유지한테 돌아갔다. 유지의 아들. 유지의 아들. 예, 예. 거의 여기 뭐 좀 수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수상한 냄새보다는 요즘 우리 사회랑 봤을 때 사교육의 그 승리? 아들은 아주 유명한 화가로부터 네. 말씀하신 대로 개인 교실? 사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아. 사교육을 받았다. 네. 1등 작품의 제목이 군상입니다. 군상. 군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 군상. 성인 작품이죠. 네. 선생님이 터치를 해준 것이죠. 선생님이 예. 어찌 보면 그 당시 이제 네로의 나이대 또 그 나이대들이었었잖아요. 참가 자격들이 그 순수함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좀 어려웠을 그런 작품이 아니었을까. 이 대회의 목적이 네. 이 루벤스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하는 가능성을 가진 네. 어린 소년 소녀들 중에서 1등을 준다. 뭐 이런 목표를 갖고 시작된 대회였어요. 그래서 실제 그 기술보다는 네.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평가하는 거였는데 음. 아무래도 유지의 아들에게 네. 네로가 밀린 것이죠.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그거는 우리 그 군상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 군상이 아니라 진상 같은데 어쨌든 그 그림을 다른 사람이 그렸다. 이거는 승부 조작 아닌가요? 승부 조작? 그렇죠. 예. 지금도 있는 집 자식들은 저기 뭐야 우리가 취업할 때 네. 이번 강원랜드 건도 마찬가지고 점수 조작하고 우리 또 많죠? 말탄소녀 그죠? 가진 놈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이거 아주 그 나쁜. 근데 이 날이 공교롭게 네로의 생일이었어요. 또 생일까지 겹쳐서 네. 상을 받았으면 왔다 했는데. 그쵸, 이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게 일어난 것도 예. 아니고. 근데 아로의 아버지는 또 이날 안트워프 은행에 가서 2,000프랑을 예. 자기 전 재산을 보증으로 맡기고 네. 2,000프랑을 빌립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집으로 오는 길에 잃어버리게 되죠. 그걸 내가 주웠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는 좀 사업을 크게 하고 싶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보증 잡히고 네. 돈을 빌렸는데 안타깝게 이 철두철미하신 분인데 잃어버리게 돼요. 네. 근데 그 잃어버린 돈을 또 극적으로 파트라슈가 눈 속에서 냄새를 맡고 찾아내게 되죠. 칭찬하죠, 우리 파트라쇼. 파트라쇼 칭찬해줘야 돼요, 네. 이거. 네, 네로가 열어보니 이 금화야. 이 마을에서 이 정도 돈을 잃어버릴 사람은 아로와 아빠밖에 아버지다. 없다. 그래서 폭설이 내리는 길을 걸어 밤에 네. 아로와 집을 찾아가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네. 맛있는 저녁이 차려지고 따뜻한 화롯불이 있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 아로아가 아직 런던을 안 갔네요. 아로아까지 있네. 네. 거기서 아로아 엄마가 네로를 네. 향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네. 그러니까 네로가 금전 주머니를 내놓습니다. 정말 그 아로하 집안을 살린 거잖아요. 예. 그리고 파트라슈를 부탁을 하죠. 어머니께. 네로가. 예. 수프를 좀 주세요. 네. 대신 저는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좀 집으로 가겠습니다. 파트라슈는 그 불 옆에서 잠에 빠지게 되죠. 그쵸. 온기를 느끼면서 파트라슈는 남아있고, 네로는 사실 그 크리스마스 이브 이제 그림에 대한 그림 그리기 대회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만 집을 비우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가서 집에 가서 정리를 하고 집을 그날 밤까지 비워 주어야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간 네로는 집을 청소하고 네. 또 집기를 한 곳으로 모읍니다. 이게 또 가슴이 울컥하네요. 아로의 아버지는 네. 어깨에 힘이 빠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아로 엄마가 네. 돈을 찾았다니. 그 돈을 찾아준 사람이 네로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스스로를 반성하는. 이제서야 예. 돈 찾아주니까 반성하고. 아마 이게 소설이니까 반성을 했을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반성 안 예. 했어요. 그렇죠. 뭐 좀 이렇게
뭐 10% 달라고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보상금 네. 또 욕심 있는 거는 아닌가 또 오해할 수도 있었겠죠. 예, 파트라슈가 잠에서 깨보니 내려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열린 물틈을 따라 찾으러 가죠. 예, 찾으러 가고 그 파트라슈를 또 잡으러 또 네로한테 감사해야겠다는 말도 해야 되니까 아로아의 온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네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네로의 집에는 네로는 없고 편지 한 장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거죠. 아, 그 편지 내용이 집세가 밀려 죄송하다. 남은 집기를 팔아 밀린 집세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가슴 편지 아프네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몇 년 전에 예, 송파 세모녀 맞아요. 사건이 있었죠. 네.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요. 네. 사실 그 네로가 네. 아로아의 집을 찾아가서 파트라슈를 맡겼잖아요. 음. 그게 지금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건데 네. 가장 사랑하고 친한 파트라슈를 아로의 집에 맡겼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집기를 정리하고 이제 성당을 가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이제 얼어 죽게 되고 네. 추후에 이제 또 파트라슈가 와서 같이 이제 엎드려서 이제 죽는데 한편으로는 이 네로가 자살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죽을 어떤 정리를 준비, 하고 파트라슈를 이제 조금 더 좋은 곳에 이제 맡기고 근데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젊은 꿈을 가진 청년들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방송 작가도 이제 안타까운 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또 목숨을 끊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역사가 굉장히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되게 안타깝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제가 구조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네. 이 네로가 살던 사회나 시대보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훨씬 풍요로운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네로가 살던 사회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사회가 아직 가난하니 우리 사회가 경제를 발전시킨 다음에 분배를 하자. 하지만은 그날은 오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런 구조를 만들 때까지는. 그러니까 말로서만 포장이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평등은 개인의 양심이나 어떤 시혜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가 그 사회의 성과를 같이 만들고 그 성과를 공평하게 만들려는 의지를 가질 때 또 그런 의지를 북돋우는 제도나 시스템이 될 때 네. 사회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평등은 항상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하고 같이 가게 네.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만화 속에서도 그렇고 이 네로의 그림이 물론 1등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도 약간 이제 그 심사위원들 중에 누군가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응. 빈집에서 우왕좌왕하던 마을 사람들과 아로아의 가족을 향해서 한 명이 예.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분이 바로 심사위원 중 한 분이었던 핸드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명한 화가였는데요. 네. 그 이분이 나타나서 네로가 그린 그림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저는 네로라는 소년이 그린 이 그림을 심사 과정에서 적극 추천했지만 안타깝게도 1등한 작품을 추천한 사람들의 수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작품 속에서 빛나고 있는 멋진 재능의 삭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린 네로라는 소년에게서 안투아프가 세계에 자랑하는 대화가 루벤스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대단한 소질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를 제가 맡아서 최대한으로 그 그림의 재능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죠? 네로는 어디에 있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고 그 추운 겨울에 네. 추운 겨울에 온몸을 떨고 아마 어딘가에 있었을 겁니다. 네.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성당에서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죠. 하지만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네로는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드디어 그림을 봤다. 너무 멋진 그림이야. 마리아님, 감사합니다. 이제 전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보고 싶었던 루벤스의 그림을 그날 밤만은 네.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네. 아니 핸드릭이라는 그 심사위원이 찾아와서 대화가 루벤스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대단한 소질을 가진 소년이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사실 이 네로 같은 경우는 이 루벤스의 그림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이걸 봤다라는 게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마 그러네요. 딱 한 번 공짜로 보여주는 날이 있었던 모양이죠. 성탄 전날 자정미사. 그게 그때만 공짜로 보여주고 무슨 그게 특혜라고 안타깝네요. 만약에 네로가 이런 루벤스의 이 그림을 충분히 봤다면 아마 더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더 훌륭한 또 작품을 훌륭한 작품을 맡겼죠. 했을 텐데 네. 정말 안타깝네요. 예. 그 네로가 결국은 봤어요. 물론 봤는데 그 보고 싶어 했던 그 루벤스의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게 두 작품인데요. 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 십자가가 세워짐 뭐 이런 제목의 작품 하나와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림,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다 이런 제목의 작품 두 가지입니다. 앞에 작품은 1610년에 루벤스가 작업을 했고요. 뒤에 작품은 1611년에서 1614년까지 한 3년 동안 장기간 심려를 기울인 작품입니다. 이 두 그림이 이 플란다스계에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소재가 되었죠. 그렇죠. 그 루벤스라는 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이분은 사실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독일 지겐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루벤스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곳은 독일 지겐이 아니라 이 작품 플란다스계의 배경 무대가 되는 안트워프였고요. 그 안트워프 성당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술에는 문외한입니다마는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루벤스는 이제 바로크풍을 대표하는 화가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크 풍이요. 예, 학교 다닐 때 좀 들어본 것 많이 같은데. 배웠죠? 예. 바로크, 뭐 하여튼 바로크. 예, 네. 예, 그래서 역동성, 강한 색감, 그리고 관능미를 추구하는 그런 대표적인 화가라고 하고요. 네. 네. 초상화, 풍경화, 뭐 신화, 역사화, 그리고 가톨릭 교회를 위해 바친 종교화가 많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 네로가 보고 싶었던 십자가에서 내리다. 두 그림 중 한 가지인 거죠. 예, 이제 이야기가 끝으로 갑니다, 훈장님. 예, 네. 예. 그 파트라슈가 네로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마을과 도시를 헤매다가 드디어 성당에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찬 돌바닥 위에 쓰러져 있는 네로를 발견하고 달려가죠. 네로가 아직 죽진 않았어요. 네. 네. 그 네로는 파트라슈가 온 걸 느끼고 파트라슈를 껴안죠. 그리고 파트라슈의 귀에 속삭입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루벤스의 그림 두 장을 보아서 너무 행복하다. 하고 떠납니다. 안타까워요, 파트라슈와 진짜. 함께. 안타깝죠. 그 당시에 아마 대부분이 네. 권선징악이 사실 그렇죠. 중심이었잖아요. 네. 악한 놈은 항상 망하고 네. 선한 사람이 항상 이기고 네. 그랬었는데 그때 파트라슈의 결말은 충격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착한 소년이 왜 죽어야 되는지. 특히 이야기가 거기까지면 참 해피엔딩이었을 것 같아요. 아로와 아버지가 이제 돈을 2,000프랑을 잃어버렸잖아요. 네. 이걸 파트라슈가 발견해서 가져다 줬고, 그러게요. 그러면 그 집에서 환대를 받으면서 따뜻하게 파트라슈와 함께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네.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그렇죠. 이게 또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미술 대회도 네. 1등이 취소화되고 했더니 다시 이제 그 네로가 그린 그림이 1등을 했다라고 해서 했으면은 네. 굉장히 행복한 그런 네. 만화영화가 될 뻔했는데 저희가
바람을 담아서 재각색하면 이렇게 탄생을 하겠지요, 원장님. 또 슬픈 결론을 가진 또 당시 이 동화 네. 사회 소설이 있죠. 승냥파리 소녀. 소녀.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것 같아요. 역시 눈 오는 날 겨울밤에 네. 길거리에서 엄마를 그리며 네. 네. 그래서 성당 천장에서 네. 네. 이렇게 글라스인가 뭔가 예, 있죠. 예, 예, 예. 색깔 있는 거기에 그 이렇게 유리. 아기 천사들이 이렇게 박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만화의 작가는 만화 영화의 작가는 그 소재를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 영상을 꾸밉니다. 아침에 밝아오고 해가 그 스테인글라스를 비추죠. 네. 거기서 아기 천사들이 움직이며 이 네로와 파트라슈한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천사들이 네로와 파트라슈의 죽음을 안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네로와 파트라슈는 부활해가지고 부활. 예.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파트라슈가 끄는 우유 수레에 네로가 올라타서 하늘을 위로 떠오르는 이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것으로 이 만화 영화가 막을 내리죠. 갑자기 머릿속에 그 하늘나라로 네. 날아가는 그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네. 그렇게 했던 장면이 있고요. 예, 저는 이 만화 영화의 마지막 그 내레이션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네로와 파트라슈는 할아버지와 엄마가 있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다시는 추운 일도 슬픈 일도 배고픈 일도 없이 모두 함께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겠지요. 우리가 노동조합 하는 사람인데 노동조합도 무엇을 위해 우리가 활동을 하느냐. 사람들이 추운 일도 없고 네. 배고픈 일도 없고 네. 슬플 일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정말 이 만화 영화를 다시 훈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네. 되돌아보니까요.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런 그 말들도 많았고 그런 네.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훈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노동조합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 노동조합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조직 노동,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정규직, 대기업 남성들만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 청년들 진짜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이 플란다스의 개가 네. 우리 한국의 이제 노동조합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그마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마치면서 약간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일본 만화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로 그러는데 네. 그 영어 소설 원문에는 넬로라고 합니다. 넬로. N-E-L-L-O. 넬로. 예. 네. 그리고 그 아로아도 이 일본어가 이제 이 발음이 좀 잘 안 되니까 아로아라고 쉽게 했는데 네. 원래는 알루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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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본어로 발음은 좀 알루아즈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원문에는 넬로. 알루아즈라고 하고요. 얘기가 나왔지만은 할아버지 이름은 이제 다스. 다스. 예. 다스고 소설에는 할아버지가 그 넬로의 그림 길이를 처음에는 이제 반대했다고 해요. 저 같아도 반대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돈이 안 되니까. 그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봤을 때. 네. 과거에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뭐 그렇죠. 예능을 한다고 음악을 네. 한다거나 미술을 한다 그러면 네. 본인도 반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도 뭐 충분히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화 영화라서 아로아의 아버지나 그리고 그 파트라슈의 원래 주인인 자파상이 그렇게 악인으로는 안 그려졌지만 네. 소설에는 훨씬 더 이제 악인으로 묘사가 생생하게 묘사가 됐겠죠. 거기 더 나쁜 사람으로. 예. 사실 어린이들이 봤었던 만화였기 때문에 조금은 순화돼서 표현이 됐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충격이에요. 저는 소장님. 충격이죠. 네. 제가 만약에 그 작가라고 이 만화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요. 네. 이 결말을 다시 하겠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로는 이제 축복을 받아야죠. 아까처럼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
죽을 뻔했었는데 네. 이 파토라 씨가 와서 온기로 딱 덮어가지고 살아나서 행복하게 살고 그 아까 그 자파상하던 그 사람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 그 뭐 네로 아버지가 저기 이제 아로 아버지가 이제 뭐 이제 추후에 이제 그 뭐 네로의 장인이 될지 몰라도 이 자파상의 악덕 기업주들 요런 그 막 그냥 동물 학대하고 불쌍한 사람들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빠져가지고 그냥 내인탕으로 죽어서 천사가 아니라 그냥 그 저기 뭐야 악마들이 와서 이게 끌고 가야 되는 거야 끌고 그렇게 가야 이게 사람들이 네. 경각심을 더 있지 않겠어요. 저승사자들이 나타나서. 이 착하고 이런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미워하니까. 네. 자, 오늘도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훈장님, 이제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플란다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동이라는 두 글자를 꺼내셨을까? 처음에는 진짜 지난주부터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면서 완벽하게 궁금증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네. 제가 유튜브로 본 만화영화 마지막에 네. 파트라슈 내 친구 길이 없어도 함께 가자란 노래가 흘러나오던데 누군가 그랬죠. 원래 길은 없었다. 우리가 걷는 그곳이 길이다. 노동조합이 가는 곳이 행복이고 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네. 파트라슈 주제가를 부르면서 네. 우리 훈장님과 좋은 시간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훈장님, 요 자신 있으시잖아요. 우리 훈장님 선창 한번 해주시죠. 네. 랄랄라 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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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파트라슈